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전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19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작가 강창래는 그의 책 책의 정신이란 글에서 프랑스 혁명은 포르노 소설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시 글을 읽을 수 있던 여러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읽어주었던 책이 주로 포르노 소설이었는데, 이때의 포르노는 신분이 다른 계층 간의 두 남녀, 예를 들어서 귀부인 만인과 건장한 하인 간의 질퍽한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의식 속에 왜 신분이 사랑의 걸림돌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당시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던 신분 계층 간의 차별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자유, 평등, 박애를 정신으로 하는 프랑스 대혁명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진시 황제의 분서경 이후 중국 문화 대혁명 기간의 분서를 비롯해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자행되었던 금서지정 등 어떻게든 권력자들은 책을 불온시하게 여겨서 읽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감행하곤 했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카프카는 말했습니다. 얼어붙은 바다를 도끼로 내리치듯 우리의 머리를 흔들지 못하는 책은 읽을 필요가 없다고요. 결론이즉 책은 위험한 물건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책 읽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위험한 여성분들을 모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위험한 여성들의 불온한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아가 부릅니다. 테스형.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태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태스형, 소크라 태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좀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태스형.
할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테스연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테스연 소크라테스연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연.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연. 아 테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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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테스연. 네, 오늘 보신 위험한 여성분들은 안산에서 오랫동안 책너머라는 독서 동아리를 운영해 계신 분들입니다.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녁에 들으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 이 스튜디오에 꼬맹이도 지금 와 있어요. 가장 어린 우리 출연자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2살인가요? 이제? 네, 2살 13개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숙입니다. 네, 김정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최진입니다. 네, 최진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김호동입니다. 오동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소영입니다. 네, 지소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희정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꼬마 이름이 김서아입니다. 네, 우리 김서아 꼬마까지 해서 총 6명의 게스트가 이 스튜디오를 꽉 채워주고 계십니다. 안산의 책이라고 우리 2011년부터 안산에서는 올해의 책을 3권씩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죠. 성인 부분, 청소년 부분, 그다음에 어린이 부분. 우리 먼저 책너머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더불어서 오늘 책너머에서 안산의 책 가운데 어린이 부분에 관련된 책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십사. 제가 청소년 부분이죠. 청소년 부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려서 오늘 그걸 가지고 우리 책너머 우리 회원분들께서 이 얘기를 해주실 텐데요. 자, 우리 먼저 책너머가 어떤 단체인지를 우리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책너머를 소개를 하자면요. 2011년 4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3년 차죠. 13년 차 책과 함께 보내온 시간 동안 100여 권이 넘는 책을 읽어왔고요. 저희 회원들은 안산 아이쿱 생협의 조합원들이 주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온라인으로 한 번, 대면으로 한 번, 2번 만남을 가지면서 책, 영화, 그다음에 웹툰, 영상, 강의까지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안산의 책이 선포됐다고 하니 안산의 책과 함께 성장해온 책너머인 것 같은데요. 책너머는 책 읽기를 통해서 각자 개인의 성찰뿐만이 아니라 서로 읽었던 책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관점들, 다양한 관점들을 논할 수 있어서 얘기할 수 있어서 행복한 모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금 이 책너머를 소개해 주신 선생님께서는 김정수 선생님이시고 지금 책너머의 회장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네. 자타공인. 네. 지금 회원 수가 몇 분이나 되시죠? 저희 지금 9명 정도 되고요. 네, 9분 되지만 11년 동안 거쳐오면서 또 많은 회원들이 이제 몸을 담으시고 또 떠나가시고 하셨을 텐데요. 13년 동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재밌다. 책 읽는 게 재밌다 아니면 모임이 재밌다? 모임이 재밌다죠. 책 읽기가 재밌다가 아니라 모임이 재밌어서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동력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와해되는 시기도 있었죠. 힘들어서 그만둘까도 했었는데 그때 별처럼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가장 우리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우리 꼬마까지 6명인데 가장 최근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어느 선생님이실까요? 저요? 네, 최진 선생님 몇 개월 되셨어요? 저는 올해 1월에 들어봤거든요. 저 따끈따끈한 신인이시군요. 네. 어떤 계기로 들어오시게 되셨나요? 저는 아이쿠 생여 조합원으로는 오랫동안 있었는데 조합원 안에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소심한 아이형이다 보니까 논팅만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소영 멤버님께 맨발 동아리를 함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었는데 소심해서 말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지소영 멤버님이 저를 그럼 책 너머로도 같이 손잡고 넘어와 주신 거죠. 그래서 얼떨결에 좋은 동아리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운이 좋았습니다. 그럼 우리 지소영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작년 2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1년 남짓 조금 지났습니다. 1년 넘짓 동안 이 책 너머로 활동하시면서 나에게 책 너머란 어떤 의미셨나요? 나에게 책 너머란 일단 사람들은 제가 활동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았던 사람들이고 이제 책을 억지로 읽어야 되는 그런 네. 그런 동아리인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책을 억지로라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가 있으니까 아주 리얼하게 지금 분위기가 살아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산의 책이 금년에 선포된 책은 성인 부부는 이제 적정한 삶이라고 해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의 책이었고, 그다음에 어린이 부부는 펌키맨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책이었고요.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책은 훌훌이라고 하는 청소년 도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각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먼저 우리 지소영 선생님이신가요? 이 훌훌이란 책이 어떤 책인지 그다음 서희정 선생님, 네. 서희정 선생님 부탁을 좀 드리고 이 책이 어떤 책이고 또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자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저도 처음 뵌 작가예요. 사실 청소년 문학을 별로 이렇게 읽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문경민 작가는 2016년에 중앙 신인문학상 곰씨의 동굴 그 소설로 등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76년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뭐 하셨을까? 등단한 지 한 7년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그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장애 아이를 키우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글을 그 결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7년 사이에 다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투리 하나린이라고 지금 8권까지 나왔는데 시리즈물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시리즈물이 많지 않은데 학습 만화 정도 이런 게 많지 그랬는데 그런 걸 쓰신 것도 되게 이분이 특이하게 느껴졌고 어쨌든 그런 분입니다.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아니요, 차분하게 잘 말씀 주셨습니다. 3월달에 안산의 책 선포식이 중앙도서관에서 열렸었는데 이때 이 작가님이 오셨었죠. 오셔서 말씀하실 때 안산하고 어떤 인연이 있느냐 말씀했더니 10년 전쯤에 이 안산 와동초등학교에서 2년간 근무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산하고 그렇게 크게 자기가 먼 지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좀 빠지기로 하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평상시에 독서 토론 하실 때의 모습대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우리 청취자들한테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좀 들려주시는 그런 시간들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훌훌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느낀 소감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문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열어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 얘기하실 때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본인 네. 성함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고. 지소영이고요. 네. 등장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책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부분, 그래서 이 밑줄을 좀 그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아, 자 잠깐만요. 네, 아까 우리 줄거리 선생님이 소개 안 줄거리 해갖고. 소개가 좀 네.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 책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하게. 아, 네. 네. 줄거리가 그 서유리라는 주인공이면서 화자가 고해가 되면서 시작되는데 고향 선생님 만나서 담임 선생님 만나는 날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서유리 아이가 입양이 된 아이인데 엄마한테 또 3년 키우다가 엄마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맡겨가지고 할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는데 고향 선생님이랑 이제 상담을 하는 날 엄마가 죽은 거를 알게 돼요. 엄마의 죽음을 알게 되고 장례식을 치르고 왔더니 동생이 오게 된 거예요. 엄마가 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이제 맡게 된 거죠. 근데 또 할아버지는 이제 여행을 떠나세요. 그러니까 조금 의심스러운 여행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 동생으로 온 아이는 연우라는 아이인데 그 연우가 온 날 또 경찰이 또 와서 엄마 사망에 대해서 그 연우가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런 신문을 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그 유리와 연우가 이렇게 가족이가 되는 그런 과정이랄까 그런 게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런 이제 관계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 책입니다. 네. 예. 우리 어쨌든 청소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하고 있죠. 주인공들이 한 가정에 입양되었던 연우라고 하는 아이가로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유리. 네. 유리란 아이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 아이가 입양하였는데 또 다른 배다른 동생이 또 오는데 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엄마가 사망했다는 이야기. 근데 그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이가 오게 되고. 네. 그런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요? 아니요, 4학년. 4학년. 네. 4학년인데 어머니가 죽을 때 이 아이가 어머니를 밀었다. 그래서 어머니의 죽은 범인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한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게 되는 책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야기를 해가면서 줄거리들을 들어가시면 때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름대로 감명 깊게 읽으셨던 또 나눠줄 만한 또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부터 하나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소영입니다. 저는 그 페이지 236페이지고요. 거의 책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밑줄 친 부분을 먼저 좀 읽어드리면요. 할아버지는 1층 식탁으로 내려와 나와 연우 사이에 앉았다. 어리둥절해하는 나와 연우에게 앞으로는 2층으로 밥을 올리지 말라고 했다. 그 뒤로 우리는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라는 부분을 밑줄을 쳤는데요. 그동안 같은 집에 살기는 했지만 서로 이방인 같이 살았어요. 세 사람이. 할아버지는 2층에서 밥을 따로 드셨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래서 좀 언제라도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 사람이 비로소 좀 가족이 된 장면이 아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유리라고 하는 친구가 왔을 때 이 할아버지죠. 엄마가 자기를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갔은 이후로 할아버지는 얘한테 신경도 잘 쓰지 않고 최소한의 필요한 돈만 주면서 식사도 같이 하지 않던 이 가족이 어느 날 이제 막바지에 와서는 같이 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식구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장면, 네, 그 장면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또 우리
다른 선생님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저는 네. 이 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내용이 자극적인 내용도 있어서 청소년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전반적인 내용은 그랬으나 이제 연우가 엄마 죽음에 있어서 그 같이 개입이 됐다라는 그 내용 같은 경우도 너무 좀 강력하지 않나. 이 작가의 의도가 여기에서는 입양 관련하고 가족의 이제 그런 이야기이긴 하나 꼭 굳이 이런 이야기도 넣었어야 되나라는 그 반감이 굉장히 좀 셌거든요. 네. 저도 이제 중학교 아이 딸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한테 추천을 해줄까 말까 고민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안 읽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냥 말긴 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도 이 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책 안에다가 다 넣는 것도 조금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꼭 제가 작가님을 뵈면 그 엄마 서정희 씨에 대한 죽음에 있어서 그 연우랑 아들과 그런 내용을 꼭 넣었어야 되는지 한번 꼭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한 주제가 있을 텐데 그 주제를 다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꼭 이런 사건이 아들과 엄마의 죽음, 아들이 엄마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사건의 장면을 꼭 필요했었던 것이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으시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자극적이라고 느끼신 부분이시군요. 네. 네. 저 서희정입니다. 네. 저는 그 부분보다 그 부분은 이제 연우가 엄마가 미르라고 해서 밀었다 이렇게 재판에서 밝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는 진짜 엄마가 힘이 세고 엄마한테 이렇게 맞는 아이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너무 많은 거를 주제가 우선은 입양과 폭력도 있거든요. 이 안에. 근데 저는 여기서 폭력이 3가지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담다 보니까 저는 진짜 이 책을 4번 읽었어요. 4번 읽으면서도 너무 사건이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다. 너무 많은 걸 담고 싶었구나 작가님이. 그럼 좀 친절하게 되게 길게 써주시지. 맞아요.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궁금한 내용들이 다 읽고 나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내용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폭력 3가지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대. 그러니까 서정희 씨가 이제 연우를 학대한 부분, 그건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고 또 이제 그리고 바로 알 수 있는 그 빌런 나오잖아요. 병규랑 진성이. 네, 병규랑 진성이가 이제 그 뒷담화하면서 언어 폭력. 그리고 제가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시스템의 폭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유리를 서정희 씨가 입양할 때 왜 사회는 그냥 입양하겠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떠넘겼을까? 저는 그게 가장 큰 무서운 폭력으로 느꼈거든요. 이렇게 큰 일을 당한 서유리 씨가 그 상태에서 제가 입양해서 키울게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천사처럼 막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막 방송도 하고 이런 건 굉장히 폭력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서정희 씨는 트라우마가 분명히 남을 수 있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피해자잖아요. 그러면은 사회는 그거를 치료를 먼저 해줘야 되지 않았나? 입양이나 뭐나 그거를 떠나서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우선은 치료와 도움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책을 그래서 처음부터 이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혼자 사는 사람이 입양할 때 과정이 되게 복잡할 텐데 그게 안 나오면 나 이 책 정말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부터. 지금 현재 서희정 선생님께서는 3가지 폭력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 한 가지 폭력을 덧붙이고 싶어요. 뭐냐면 이 청취자를 듣는 분들도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다. 지금 책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지금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내용을 보태드릴게요. 저 잠깐만요. 우리가 네. 약간 좀 한번 이게 템포를 정리를 좀 해갖고 넘어가는 과정 사이에서 노래를 좀 한번 틀고 네. 청취자 노래를 들으신 상태에서 우리가 긴급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임영웅이 부릅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잊지는 말아요. 함께 했던 날들 눈물이
날 때면 그대 뒤를 돌아보면 돼요. 아프지 말아요. 쓸쓸한 마음에 힘든 일이 참 많았죠. 그대에게 내가 곁에 있을게요. 그댈 위해 노래할게요. 잊지 말아요. 그댈 위해 약속할게요. 언젠가 우리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땐 웃을 수 있죠. 나 약속할게요. 그땐 미소 짓겠죠. 작은 행복까지 모두. 외롭고 지칠 때 손잡아줄게요. 슬픔이 짙어질 때면 위로해줄 그 한 사람이 될게요. 그대 부디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그대에게 빛이 될게요. 언젠가 우리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땐 웃을 수 있죠. 나 약속할게요. 폭풍 속에 혼자 남아 헤매도 길이 되어 지킬게요. 그댈 위해 노래할게요. 잊지 말아요. 그댈 위해 약속할게요. 어두운 길을 밝게 비추는 그대의 빛이 될게요. 네, 이명이 불렀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네,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를 이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진 선생님이 잠깐 좀 보태주시는 이야기를 주시죠. 네. 그 여기서 연우가 엄마에게 그 아동 학대, 그러니까 온몸에 피멍이 들고 있거든요. 자, 그런 정황이 일단 나오는 폭력이 있고요. 그리고 유리 친구, 반 친구 중에 2명이 끊임없이 뒷담화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제 학교 폭력적인 상황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시스템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 유리가 친부모가 누구인가 읽으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진실이 나오는 부분이 유린의 부모님은 트럭 운전수였고 희정 씨, 정의. 서정희, 이 서정희 씨 여기 어머니는 아이와 남편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엄마는 남편과 아이를 그 자리에서 잃었고요. 그 트럭 운전수는 부부가 사망을 하고 아이만 살아남은 상황이에요. 이제 근데 그 어머님이 그 트럭 운전수의 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서로 사고가 났던 당사자들끼리 부모가 하나는 부모가 죽고 하나는 아이가 죽고, 그래서 부모가 죽은 아이를 다른 피해자였던 분이, 아이가 죽은 피해자가 자기의 입양아로 데리고 왔던 사건. 요것이 이제 이 아이의
가족의 비밀이 나중에 드러나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은 그냥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너무 큰 아픔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누가 생각해도 이 책 안에서는 이 엄마가 죽은 아이를 대신하는 느낌으로 이 아이를 입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딱 드는 부분인데 이 가족이 이제 뭐 입양 가족 프로그램에서 이런 사연을 우리가 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라는 그 동영상을 찍게 돼요. 방송 프로그램을. 근데 그것을 이제 유리가 나중에 그걸 보면서 자기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시스템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문제가 있는 입양인데 이게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만한 뉴스거리라는 생각 때문에 방송을 타게 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대중의 어떤 입맛에 맞는 입양으로 흘러가게 됐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이 불행한 가족의 어떤 단초가 되었다. 그러면 시스템으로 걸러줬어야 되는데 걸러주지 못한 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서정희 씨가 서유리를 입양하고 8살에 버리고 집을 떠나거든요. 3년 키우고 버리고 8살 이후로는 아예 못 본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손에서만 자라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초반의 결심은 어땠든 간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유리는 끊임없이 거기서 상처를 받으면서 컸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작가님 만나면 정말 이게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쓰셨는지 이런 사건 이런 게 정말 있었는지 이런 입양이 가능했는지가 정말 궁금했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 소설이 보통 허구성이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돼서 써지는 경우가 워낙에 많으니까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 시스템에 기대라라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런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틀딱이라고 놀려요. 수업 시간에. 그때 선생님이 대처하는 방법이 굉장히 세련되셨거든요. 이제부터 녹음을 틀겠다. 재채기하면서 틀딱이라는데 재채기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미희라는 아이가 그 세윤이라는 아이도 이제 입양한 아이가 있는데 또 그 병규 빌런 일당이 그 입양을 가지고 막 뒷담화를 막 크게 하는 장면에서도 미희가 너네 우리가 들은 거 이제 똑같이 쓸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경찰서를 가든 차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세련되게 대처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시스템에 기대라라는 것도 이제 그 작가의 메시지라고 저는 읽혔는데 근데 후반에 그 입양하는 부분에서 뭐야 시스템이 왜 저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네, 김정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도 바뀌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소설에서 느꼈던 부분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이 선생님을 향해서 했던 폭력과 그다음에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려주고 있어서 저도 이 점에서 우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폭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리고 주변 정리를 하고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얘기해야 된다. 상대방에게. 이런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희정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폭력에 대처하는 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이제 그 친구들이 4명이에요. 유리를 포함한 친구가 4명, 뒷담화하는 친구가 2명. 근데 이제 미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들은 이야기 모두 다 함께 기록해. 오늘 날짜를 써. 그리고 쟤네가 했던 얘기를 다 적어. 그리고 함께 들은 사람도 다 적어. 하면서 이제 증거를 남기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그 2명의 친구들에게 가서 우리는 내용을 다 적었고 이제부터 네가 뭐 하는 모든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응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2명의 그 친구가 어버버 하면서 사라져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인가가 책에서 좀 자세하게 서술되는 부분이 좋았다. 그 말씀입니다. 2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싶었고 이거 알려주고 싶구나. 작가의 의도가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야 돼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공감이 가는 대목을
한 부분만 소개하고 싶어요. 207페이지인데 선생님이 유리한테 하는 말인데 유리야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은 각각 다른 것 같아. 감당해낼 여건도 다르고 설령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야 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가 그 서정희 씨의 죽음이 되게 애매한 죽음, 그러니까 자살 같은 죽음이거든요. 확실치는 않지만 그 자살이라고 보여지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담임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 저는 공감이 가고 좋은 대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그 평상시에 이렇게 독서 토론을 하시나 봐요. 네. 그 처음 가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얘기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이제 녹음 중간에 우리 서희정 선생님께서는 잠깐 이제 자리를 좀 일어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보내드리기로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거 여쭤보고 가셔도 돼요? 그 부분? 영업 비밀 얘기한 게 가장 좋으셨던 건가요? 그 교사들의 영업 비밀. 이게 요새 교권 문제가 심한데 이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대해라. 그것도 있고 하여튼 계속 읽다 보니까 조금 정이 들어요 이 책이. 4번이나 읽으셨으니. 네. 정이 근데 어려워요. 책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한 사건이 계속 사건이 연속되고 생각할 거리를 너무 많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유리가 처음에는 너무 대단한 아이네 그러다가 근데 너무 평면적인가라고 생각이 들었다가 이제 좀 애정하게 된 부분이 그 대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동생을 친아버지한테 보내려고 그러거든. 유리한테 지면 안 되게. 유리가 훌훌 날아갈 수 있게 하라버지는 유리가 대학에 가면 이제 돈을 줘서 혼자 독립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고 유리도 그게 목표였으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아버지가 데려가지 못하게 돼요. 근데 유리는 이미 연우의 보호자 노릇을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 몇 달 사이에. 그러면서 그냥 같이 살 마음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 잡은 상태여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이거 어떡하냐. 이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못 키우겠다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 대사가 저는 너무 예뻤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희정 선생님. 네, 우리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자, 우리 지소영 선생님께서는 지금 우리 키워드가 크게 보면 이제 입양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하나 나온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폭력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 두 가지 말고 또 다른 키워드 혹시 잡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그 입양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느낀 거는 사랑과 관심이라는 키워드가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서로 모르는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뭐 엄마로 인해서 연결된 가족 사이이기는 하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에게 좀 작은 관심을 보이면서 생기는 그 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자라는 그런 메시지. 저는 그런 키워드를 더 크게 봤어요. 예. 네. 우리 김정수 선생님께서는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제 변화가 이 안에서 분명히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작가가 문장으로서 표현해낸 복선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네. 98쪽하고 그 103쪽에 단락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98쪽에는 오래된 계단을 밟을 때마다 발판을 밟을 때마다 끄억 비명 같은 소리를 냈다. 예, 그리고 103쪽으로 가시면은 나는 몸을 돌려 1층으로 내려갔다. 계단이 끼익 소리를 냈다. 네,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할아버지가 지금 아파서 항암 치료를 들어가는 병원에 갔다 오는 과정 중에 유리한테는 여행 좀 갔다 오마라고 하고서
사라지셨다가 다시 오고. 그런데 유리가 뭔가 변화가 큰 변화가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였는지를 갖다가 듣고 나서 그래도 마음이 좀 궁금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마음의 짐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끄어 끼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 여기서 이 관계에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서정희 씨가 그 아이를 유리를 갖다가 입양을 했을 때 저는 처음에 서정희, 서유리 성이 같아요. 왜 성이 같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읽으면서. 그리고 할아버지도 서씨란 말이에요. 근데 연우는 성이 달랐어요. 아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서유리는 어떤 관계지라고 하면서 짚어 넘어갔는데 이 저희가 지난달에 책너머에서는 3월달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많이들 보셨을 드라마를 가지고서 얘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거기서 느꼈던 거는 각각 개별적으로 다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그런데 공동체가 같이 보듬어주고 다독여주면서 그 아픔을 극복하고 성장해 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서정희 씨나 이 할아버지나 유리한테 그런 공동체가 있었을까? 그런 공동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프고 힘들지 않았을까? 그나마 다행히도 서유리는 친구들 각자의 개의 가정사를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같이 밥을 먹고 얘기하고 든든한 친구들이 있었기에 그 유리가 그래도 밝게 자기 자신을 챙겨가면서 지내온 게 아닐까 그런 아픔 속에서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 사회에는 이런 공동체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느꼈던 공동체의 힘을 사실은 여기서 더 필요하다라고 느꼈거든요. 네. 변화와 사랑 그다음에 그 사랑을 통한 변화 근데 그것이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나왔던 등장인물들은 그런 공동체가 없이 홀로 맨바람을 맞다가 나중에 점점 흘러가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그런 변화와 사랑을 맛보면서 성장해 가고 그런 행복함을 느낀다라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책을 좀 읽으셨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책이 또 새롭게 보입니다. 더구나 선생님 뭐 끄어 네, 이런 거에서 이런 문장을 찾아내시는군요. 네, 확실히 무서운 여자들이 이런 걸.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가 부릅니다. 위스키 언더라.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나쁜 것만은 아니야. 세월의 멋은 흉내낼 수 없잖아. 멋있게 늙는 건 더욱더 어려워. 비오는 그날 저녁 카페에 있었다. 겨울 초입의 스웨터 창가에 검은 도둑 고양이. 감당 못하는 서늘한 밤의 고독. 그렇게 세월은 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일 뿐. 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
틀어진 옷 사이로 눈이 쫓았다 내 맘 나도 모르게 차가운 얼음으로 식혀야 했다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일 뿐 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얘기 얼음에 채워진 꿈들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네 혀끝을 감도는 whiskey on the rock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일 뿐 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얘기 얼음에 채워진 꿈들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네 혀끝을 감도는 whiskey on the rock 저희가 노래 나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지금 우리 여기 위험한 여성분들께서는 계속 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 2시간 넘게 토론을 보통 하시는데 이거를 노래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 40분 정도에 담으려고 하니까 무척 시간이 좀 모자르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꼭 해야 돼. 이 얘기만큼 내가 안 하면 오늘 집에 잠을 못 잔다 하시는 부분들 이야기를 좀 먼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키워드 얘기를 쭉 했는데 우리 최진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 키워드를 우리 음악 나가는 동안 직면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주셨어요. 한번 거기부터 풀어주시죠. 저 186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아무렇지도 않을 리는 없었다. 목소리가 조용하고 쓸쓸했다. 외로워 보여서 미안했다. 입양 사실을 감추고 안전하게 피해 있었던 나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다. 나는 말하고 싶었다. 그때 혼자 당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미안했다고. 혼자 화살 같은 말을 맞을 동안 슬쩍 비켜서 있어서 미안했다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리는 입양이라는 단어가 누군가 알게 될까 봐 항상 불안하고 그런 사실을 드러낼까 봐 수치감을 항상 느끼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가 끝나가는 지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똑같이 입양된 친구 이 세윤이한테 하는 말이었는데요. 그 친구한테 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자소서에 쓴다고 생각해봐. 대학에서 우리 이야기 듣고 우리 뽑아주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를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그만큼으로 성장하고 이게 내가 슬프거나 불행한 일이 아니야 하면서 이제 자기를 좀 더 바로 서게 되는 과정으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아, 그래서 직면이다. 네. 그리고 또 186페이지에 보면 저는 이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어쩌면 세윤이에게도 내가 내 사정을 감추는 것만큼이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을지도 몰랐다. 감추고 싶은 것은 감추도록 내버려두는 게 옳았다. 내 사정은 조금도 내비치지 않고 세윤이에게서 듣고 싶은 말만 쏙쏙 빼먹으려 드는 것은 염치 없었다. 이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희정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야기가 이렇게나 많은데 생략된 느낌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하는 우리 독자의 욕심. 근데 여기서는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 다 알려고 해라는 이게 작가의 의도가 깔린 건가?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 이게 약간 목소리 큰 사람끼리 만나면 서희정님하고 멱살잡이 해야 되는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건 아닌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아까 처음 했던 얘기랑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이 결국은 공동체의 지원과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런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라고 또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 책의 가장 미덕이라고 할까요? 여기 지금 다루지 않은 또 우리 인물들이 좀 있어요. 주복이라는 친구도 있고 여기서 나오는 선생님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 각자가 이 책에 대해서 꼭 이 부분만큼은 내가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한마디씩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김호동입니다. 이 유리라는 아이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옆에 늘 있어요. 그 중에 주봉이라는 남자아이인데요. 전 처음에 이름 듣고 남자 이름 같은 여자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친구들 분위기 안에서 유리가 마음이 무거울 때 굉장히 가볍게 뭘 이런 것 같고라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내주거든요. 주봉이가.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저는 원래 책을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읽는 사람인데요. 얘를 3일 만에 읽었어요. 너무 재밌고 궁금해서 후루룩 읽었어요. 내용은 굉장히 무겁긴 하지만 근데 저도 같이 읽으면서 무거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봉이가 나타나서 제 무거운 마음도 같이 좀 편안하게 훌훌 해줄 수 있게 해준 인물이 주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제목이 주는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목이 훌훌이에요. 훌룰은 의태어겠죠. 예, 의태어일 텐데 이런 의태어를 제목으로 넣기가 쉽지는 않은데 또 이런 다중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누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정수입니다. 네. 네. 작가가 글을 쓰고 나서 작가의 말이 나오는데요. 작가의 말 254쪽에 보면은 왜 훌룰로 하고 싶어 했는지 그게 보여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고통은 사적이지만 세상이 알아야 하는 고통도 있다. 무엇으로 아프고 힘든지 함께 나누고 이야기해야 세상이 조금씩 더 나아지기 마련이다. 훌훌이 없는 세상보다 훌훌이 있는 세상이 더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네, 작가는 유리가 훌훌 털고 떠나기를 유리가 처음에는 훌훌 털고 다 떠날 것처럼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다가 그 훌훌에서 다시 붙잡히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에 여기에 작가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훌훌이 없는 세상보다 모두 다 자유로워지는 세상보다는 그래도 누군가는 있어서 같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아, 예. 그러네요. 진짜. 예. 여기 또 우리가 한번 주안점으로 다뤄야 될 인물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어서 다루기 쉽지 않겠지만 짧게라도 한번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선생님이 있으시죠? 네, 고양숙 선생님이 계시죠. 저는 고양숙 선생님을 보면서 할아버지하고 사실은 비교가 됐어요. 할아버지는 말씀 없으시고 어쨌든 그래도 이 책임감 때문에 챙겨주고 하시는 모습이었는데 고양숙 선생님은 아이들을 대하면서 뒤에서 온갖 얘기가 번지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유리에게 얘기해주면서 유리에게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으시지만 언제든지 마음 내킬 때 얘기해줘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셔요. 연우가 집을 나갔을 때 같이 찾아주고 그리고 소년재판원에 갔을 때 선생님이 또 같이 해주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진정한 어른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고양숙 선생님의 캐릭터가 맨 처음에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선생님의 컴퓨터 바탕화면이 코믹 재난 영화 포스터. 무너져가는 건물 옥상에 선 주인공의 얼굴은 눈물 콧물 범벅이었다. 목젖이 보일 만큼 벌린 입에서 튀어나올 법한 소리는 하나뿐이었다. 살려주세요. 라는 이런 장면을 놓고서 내가 이런 상황까지 갔었지만 난 여기서 살아남을 거고 살아남을 수 있어. 본인에게 그런 힘을 주는 게 아닐까? 그리고 여기에 유리의 성격이 또 드러나요. 다른 사람들 제치고 굳이 저부터 구해주세요 라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염치가 없다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캐릭터 둘에 대한 설명과 문구가 들어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저 개인적으로 고양수 선생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207페이지 보면서 여기서 약간 실망감이 좀 있긴 했었어요.
여기 선생님이 유리를 굉장히 이해하고 다독여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혹시 네 어머니와 연우 어머니가 다르니?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본다고? 갑자기 헛 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좀 그래서 저는 이 책 전체에서 이게 제일 아쉬웠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예, 전체적으로 이 책 청소년 소설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현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 이야기가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12회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 수상작이었던 안산의 책 훌훌. 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께서 핵심을 잘 짚어내 주셨고요. 이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스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스포라고 하더라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벌써 이게 좀 끝내야 될 시간이라 뭐 좀 얘기를 하다만 아쉬운 기분이 드시겠지만 못하신 이야기는 이 방송 끝나고 가서 식사하시면서 따로 뒷풀이로 좀 나누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듣고 궁금하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더 궁금해서 이 무서운 언니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다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 우리 책너머 소개를 좀 드리고 같이 멤버도 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먼 곳이죠. 안산 끝에서 오셨는데 어쨌든 곳곳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한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반가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골라주신 발트 토이펠의 여학생 왈츠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